손흥민이 리그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EPL 8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란 대기록을 작성하며 EPL 득점 랭킹 단독 3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8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란 대기록은 손흥민을 포함해 단 7명뿐인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PL 주간 파워랭킹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경기 대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2월 11일 홈구장인 토트넘 홈스퍼 스타디움에서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뉴캐슬전을 치렀으며 손흥민 선수는 오랜만에 원 포지션인 왼쪽 윙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초반 10경기 8승 2무로 리그 1위에 오른 이후 지난 6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순위가 처졌던 만큼 분위기 반전과 어느 정도 공략당했던 공격 포메이션을 변화시키는 강수를 뒀고 이는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도 늘 입던 옷을 입은 만큼 늘 먹던 맛을 보여준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선 가운데 이탈리아 국가대표인 굴리에모 비카리오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백포는 왼쪽부터 데스티니 우도기, 벤 데이비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로 구성하였습니다. 중원 두 자리는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가 채웠습니다. 2선에는 브레넌 존슨, 데안 쿨루세브스키, 손흥민이 자리했고 브라질 공격수 히샤를리송이 최전방 원톱으로 출격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부상 병동입니다. 토트넘의 리그 초반 상승세를 이끌었던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 로메로와 센터백 콤비를 이루는 미키 판더펜이 각각 발목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 중인 가운데 로드리도 벤탄쿠르, 라이언 세세뇽, 마노르 솔로몬 등 위너와 미드필더들도 다쳐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원정팀 뉴캐슬 역시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상 컨디션인 선수들을 모두 빼들어 토트넘 원정에 임했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맞선 가운데 주전 골키퍼 닉 포프가 에버턴전에서 다쳐 마르틴 두브라브카가 키퍼로 나섰으며 백포는 왼쪽부터 발렌티노 리브라멘토, 자말 라셀레스, 파비안 셰어, 키어런 트리피어로 구성하였습니다. 중원은 조엘린톤과 브루누 기마라니스, 루이스 마일리 3명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앤서니 고든, 알렉산데르 이삭 미겔 알미론이 3톱으로 출전해 득점을 노렸습니다. 중동 부호의 인수 이후 스쿼드가 매우 탄탄해진 뉴캐슬은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경기는 초반부터 콤팩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반 26분 날카로운 크로스로 데스티니 우도기의 선제골을 도왔고 전반 38분에는 브라질 공격수 히샤를리송의 추가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전반에만 무려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에 그치지 않고 3대0으로 앞서던 후반 40분에는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4대0을 만드는 쐐기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한 골을 내줬지만 점수를 잘 지켜 6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마저 못 잡았다면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을 텐데 손흥민의 원맨쇼 덕분에 토트넘은 우승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그 1위 리버풀과 승점 7점 차이가 나지만 아직 리그 중반이고 올 시즌 EPL은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아직 충분히 리그 우승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구단 공식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주장으로서 자신의 활약을 앞세우기 보다는 부상에서 복귀 후 복귀를 신고하는 골을 넣은 팀 동료 히샬리송을 치켜 세워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히샬리송이 박스 안에서 잘해줬다며 박스 안에서의 플레이는 히샬리송이 나보다 낫고 그는 정석적인 스트라이커라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패널들은 손흥민다운 인터뷰라며 이날도 골을 넣고 그런 말을 한다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실상부 EPL의 레전드인 손흥민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통해 아스널의 킹 앙리와 리빔 레전드 동갑내기만의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내년 시즌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다면 메시 페프 아구에로 선수와 영혼의 단짝이었던 해리케인과 동률이 됩니다. 그럼 이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부러워하는 일본 반응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좋아하지 않는 일본 축구 팬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박지성과 함께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다면 그들의 명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정말 터무니없는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역사상 1위는 부동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아시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이 근처로 접근해 주었으면 합니다만 손흥민에 한정하면 조금 다르다고 느낍니다. 이 결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8년 동안 오랫동안 결장할 수 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팔과 얼굴이 부러졌다는 것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특히 햄과 인대 부상이 그렇다.
호날두처럼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면서 오래 뛸 수 있는 선수다. 또한 게임 상위권에서 높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민 어썸, 루니 램파드, 아구에로 해리케인, 헨리 사디오 마네, 이 레벨. 하지만 팀은 아직 타이틀이 없고 뭔가를 이기고 싶다. 포스테코 감독이 1년만 더 일찍 있었다면 케인은 팀을 참을 수 있었을 것이다. 4년 연속 두 자릿수 기록을 달성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신기록이 될 수도 있고 멋진 기록이 될 수도 있다. CF에서 계속 활약한다면 앞으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3년 후 34세의 나이에 두 자릿수 프리미어리그를 거머쥘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루니의 기록으로 가자. 1년도 대단합니다. 8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미쳤어. 볼을 잡았을 때 그의 일관성은 확실히 아시아 1위다. 미토마에게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2015년경부터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손흥민은 정말 각별합니다. 너무 대단해. 전반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한국을 부러워하면서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선한 영향력을 잘 볼 수 있는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득점을 통해 EPL 통산 113골을 달성해 아스널의 레전드 공격수 이안 라이트와 함께 공동 23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EPL 통산 득점 150골로 10등에 랭크되어 있는 마이클 오원의 기록까지 따라잡아 한국인이 10위 내에 위치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정말 보고 싶네요. 손흥민 선수가 2시즌 정도만 더 현폼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 스포츠계의 자랑스런 소식을 전하는 글로리 코리아였습니다.